자, 일단 그 마지막 금요일에 대한 금요일장에 대한 불기둥 랠리를 기대를 해봐야겠죠. 금요일장의 불기둥 랠리 그 기준점 한번 들여다봅니다. 어떤 종목을 설정을 해서 공략을 해야 말 그대로 이제 불기둥의 그러한 랠리를 잡아낼 수 있을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좋은 종목군 기준에서 뭐 HMM이 어찌됐건 변동을 확장시켜 줬으니까요. HMM에서 일단 한번 보시죠. 이렇게 내일장 공략주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셔요, 같이. 뭐 지금 기준에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어차피 이제 공지사항이나 유튜브에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다 나와 있는데 이제 그 기준만 좀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해서 대처하시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이렇게 다 지워놓고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니다. 3월 4일 기준에 이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뭐냐면 우리 이제 그 뭐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도 같이 들으실 수도 있고 뭐 배우고자 하는 연구원분들도 저희 쪽에도 있을 수 있고 직원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일단은 가끔씩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 뭐냐면 그 소리가 나는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아유 깜짝깜짝 놀랍니다. 오늘 기준에 이제 우리가 변동성이 확장되어 있는 종목, 근데 이제 시간에서는 좀 밀끌어져 내려간 종목의 기준이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간에서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된 거죠. 변동성 강도 대비해서는 뭐 그에 반해서 이제 HMM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강세로 일단은 마감을 해준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주봉 단위에서의 흐름을 좀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이닉스의 경우와 LG화학의 경우,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거의 이제 뭐 눌려 있는 상태에서 탄력적인 흐름 자체를 주지 못하고 꽉꽉 눌려 있는 그대로 기준점으로만 연출이 돼 있죠. 굉장히 좀 짜증스럽고 속상한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오늘 기준에 이러한 그 흐름, IT에서의 그 강한 흐름,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계속 좀 잘 나와주면 IT 쪽에 이제 강세라든가 이런 흐름이 좀 잘 나와주면 일단은 이제 그 비중이 제일 높은 쪽이니까 그쪽에서 숨을 쉬고 또 숨만 쉬는 게 아니라 이제 신고가 랠리에 뭐 심택은 지금 비중을 다시금 이제 잡아 놓은 상태 정도 수준인 거고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누적 수익 범위가 이제 좀 확장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의 누적 수익 범위를 좀 확장시킨 상태에서의 기준이 잡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하이닉스가 이제 다시금 고점 행진이 나와야 되겠죠. 고점 쭉쭉쭉 뻗어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삼성전기, LG전자, 삼성전자 이쪽 주력 쪽의 흐름이 또 월등한 강세 흐름으로 연출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이 LG화학에 대한 부담 요인도 조금은 덜어놓을 수 있는데 그 사이에 LG화학이 탄력을 받아야죠. 내일 당장부터라도 어마어마한 탄력을 받아야죠. 그리고 또 LG화학 이외에 이제 자동차 쪽의 기준에서도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의 현대차 같은 경우에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120만 주 이게 이제 현대차의 경우에도 최근의 거래량 수준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최근 거래량 고점이 170만 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갖고는 사실 안 되고 200만 주 현대차의 기준을 놓고 본다면 200만 주.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거래가 월등하게 터져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다 떠나서 내일 아침에 이제 변동성 종목을 또 들여다 볼 겁니다.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LG화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 거래량 700만 주, 70만 주 좀 변동성이 진짜 뭐 8% 하이닉스도 8%씩 나왔잖아요. LG화학도 9% 최근에 올해 들어서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이제 뭐 예를 든다면 현대차의 경우다
라고 한다면 현대차의 기준이 얼마가 터져야 될까요? 200만 주는 잡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거래량이 안 나오면 매매를 못하냐? 아니죠. 저 거래량이 안 나오더라도 OMA, 20MA 추세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요 기준인 거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HMM도 들여다봐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거래가 수반되면서 재차 고점 돌파하려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800만 주뿐이 안 되지만 얘도 사실은 1000만 주 갖고 좀 모자라요. 얘 변동성을 확장시키려면 1500만 주. 거기에 이제 두산중공업의 경우, 한전기술로도 볼 수 있지만 두산중공업의 경우에 시가총액 기준을 설정하고 우리는 주력의 기준에서 이제 한국전력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산중공업 변동성 매매 기준의 흐름 이쪽의 기준도 일단은 사실상은 2천만 주씩 터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기준에서 좀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OMA, 20MA의 추세 범위를 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바이오 변동성 매매냐 아니면 주력의 흐름의 기준이냐 이런 걸 보는 건데 현대바이오 오늘 700만 주 갖고 안 돼요. 1000만 주 터져야 돼요. 이런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9시간 교육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총 80시간 교육 중에서 9시간 교육이 주도주 또 단기 공략주에 대한 매매 설정 범위 기준점으로 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가 이제 수반돼 있는 종목군들 기준에 이렇게 그다음에 현대바이오를 놓고 보는 기준에서도 일동제약도 볼 수 있는데 일동제약은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시장 조치가. 그래서 투자 경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되면 모를까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 쪽은 배제를 해놓는다. 그리고 사실상은 이제 CS 윈드라든가 이런 쪽의 기준도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이제 다시 둔화됐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거래가 이제 월등히 터지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들여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럼 두산중공업을 보면서 주력의 기준에 이제 한국전력의 수급 범위까지 놓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전기술 쪽의 흐름의 변동성, 두산중공업보다 가볍죠. 그 변동성의 기준을 보는 거고, 이런 그 수급 범위가 들어온 상태에서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의 기준에 눌림목으로 끝났다. 추봉 단위에서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두산중공업도 두산중공업이지만은 당연히 한전기술의 변동성의 기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기준에서 이 기준내 거래대금이 형성되어 있는 쪽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누가 돼요? LG이노텍도 됩니다. LG이노텍, LG이노텍, 이노텍. 그리고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60만 주 거래가 터졌는데 70만 주 정도는 터져줘야죠. 그리고 또 한전기술, 한전기술. 근데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변동성의 범위가 버거운 수준, 우리가 이제 대처를 못할 정도 수준까지 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전기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두산중공업을 꽂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넷게임즈나 1조 미만이어도 들여다봅니다. 넷게임즈나 이제 넥슨GT 같은 경우에 1조 미만이어도 들여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넥슨GT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오늘 거래량 수준 그 이상 터져줘야 돼. 상한가를 일찍 잡아놨기 때문에 1,500만 주의 거래량 터지면서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 상태에서 이제 1조 수준까지 올 텐데 일단은 이렇게 되면은 종목이 이제 무척 많아지는 거죠.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이제 거래량 그 기준들이 있는데 일단 설정 범위를 300만 주 정도, 250만 주를 넘는, 250만 주를 넘는. 그래서 변동성 부분은 이제 VI 한 번씩 들어가는 흐름까지로 300만 주. 그러면 여기에 이제 넥슨GT까지 잡힙니다. 그럼 종목이 무지하게 많아져요.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종목 뿌려놓고 아무거나 맞는 놈 마케팅하는 거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게 원래는 이제 당일 거래량의 80% 정도를 보는데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는 거예요. 여기서 하이닉스와 LG화학과 현대차도 이제 거래 터졌는데 이제 첫 거래가 터진 거란 말이죠. 그럼 내일 거래가 이 거래 이상이 터지는 걸 확인하고 들여다볼 수 있다. 현대차는 배제를 하자 그러면 내일 아주 시원하게 한번 변동성을 찌끄러 보자는 거예요. LG와 SK 하이닉스 왜 이렇게 윤정도가 갑자기 금요일 기준에 공격적으로 바뀌었느냐?
바뀐 이유는 시장에 대해서 일단은 하방으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그 금리에 대해서 설정 범위를 잡고 있고,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금리를 동결한다? 그게 없잖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거나 말거나 금리를 올린다? 지표가 그만큼 긍정적이고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경색되지는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죠. 비둘기파적인 내용이다. 50bp가 아니라 25bp다. 에이, 그건 아니고요. 오히려 이제 매파적 성향의 해석이 더 많죠, 사실상은.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긴축 강도를 높인다라고 했지 절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고민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한다, 시장을. 그렇게 된다면 이제 변동성의 기준을 놓고 볼 수가 있다. 그럼 IT 기준에서 일단은 오늘 7% 오버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40만 원을 뚫고 올라가도 이상할 게 없을 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LG이노텍이. 그래서 LG이노텍의 기준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사실상 얘도 이제 100만 주식 잡아놔야 돼, 사실은. 근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얘도. 그래서 극대형주의 변동성 거래량은 장중에 개장추에 보고도 대처할 수 있으니 HMN과 두산중공업과 LG노텍과 한정기준이 있는데 두산중공업도 일단은 그러면 일단 배제 변동성 매매 기준만 놓고 본다. 변동성 매매 기준만. 그렇게 해서 음봉이면 절대 안 들어가죠. 양봉의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기준을 잡아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쪽 HMN, LG노텍 이 기준에 거기에 이제 한정기술과 현대바이오의 변동성 그리고 넥슨지트까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전략을 꾸리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1% 교육용으로 일단 보세요. 주력이든 스윙이든 교육용으로. 진짜 몇 개월 만에 주력을 다 빼버리고 말 그대로 변동성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만 잡아드린 거예요. 내일 아침에 어떻게 바뀔지는 또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거래량이나 특이한 종목, 우리가 알고 있는 특이 종목을 들여다본 건데 시간에서 이제 좀 움직임이 나온 쪽의 기준은 신풍제약이 3% 강세지만은 단기 과열 지정 예고에 지정돼 있어서 공식적으로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가진 않는다.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들어간 VC 이런 종목은 시가총액이 900억이다.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2,300억짜리를 우리가 개장 전에 설정을 잡아서 기준점을 잡고 들여다보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설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 거래대금 순매수 기준, 프로그램 순매수 기준을 잡는데 거래대금 순매수 기준에 이제 당연히 두산중공업 최상위에 있지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기술의 기준의 변동성, 그쪽을 좀 해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순매수 기준에 물론 이제 프로그램 이외에 오히려 이제 외국기관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옳은데 일단은 프로그램 쪽의 기준을 놓고 보면서 그들의 매수 강도가 월등한 시가총액 대비해서 또 기준점 이런 걸 보면서 대처를 한다. 결론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거래대금도 충족을 시키고 그 범위에서 이제 움직임을 주는 쪽 그런 흐름 또 거래대금 그런 흐름까지 감안을 해서 놓고 볼 때는 이렇게. 그럼 요 기준점은요. 추세매매의 경우는 HMM 같은 경우에 추세매매 거래량이 5MA, 20MA니까 그걸 이제 일봉의 5MA, 20MA를 볼 거냐, 주봉의 또 월봉의 20MA 이걸 볼 거냐. 어차피 이제 주봉 단위의 기준도 내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그러면 HMM을 보시게 되면은 얘는 벌써 이제 거래가 다 실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주나 2주 전의 거래에는 못 미치지만 금요일날 기준의 거래량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1,500만 주가 터져준다면 그렇다면은 3,600만 주가 돼요. 그럼 5MA까지 넘깁니다. 빨간 색깔 5MA를 넘기고 20MA 당연히 넘기는 거고 1,500만 주. 그게 이제 만약에 1,500만 주를 못 실어주게 된다면 뭐 목요일자가 아니라 이제 하루가 휴장이었기 때문에 화요일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그 연동폭, 그 영향력 부분이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일본 기준에서는 오늘 이제 사실상 1,000만 주가 안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은 1,000만 주 이상 터지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래량은 터진다. 그 앞전 고점을 이제 32,200원을 강도 있게 넘기기 위해서는
좀 더 거래가 수반돼야 되는 게, 그리고 이번 주가 아니더라도,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그렇다면은 추가적으로 월요일 날 주봉상의 거래량까지 다 보면서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럼 이제 두산중공업을 이제 우리는 내일 들여다 봅니다.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다 봐요. 원전 관련주들은 그냥 원전 테마주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정부의 정책, 그 정책에 따른 실적의 개선 폭이 실질적으로는 이제 한국전력이 실질 원전을 쓰게 됨으로써의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뭐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을 런지의 기준, 정책이 바뀌면서 하여간에 원자력을 쓴다는 것 자체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두산중공업이 제일 좋은 거는 지금의 위치에서 제일 긍정적인 해석은 갭 상승 이후에 일단은 도제예요. 뭐 음봉으로 살짝 밀리더라도 갭이 안 메꿔주면 돼요. 거래가 터져 있는데 갭이 메꿔지지 않는다. 차익 실현 욕구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터져 내려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일봉으로 볼 때는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게 갭하락으로 크게 떨어져 내려오지 않는 한, 갭하락으로 크게 떨어져 내려오면은 아일랜드 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직 하락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닌 상태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거래량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 월봉 쪽의 거래량 수반되는 뭐 망청보다는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그리고 주봉 쪽에서 이제 상승 장악 확인형의 거래가 둔화돼 있었던 부분이 한 번에 다 수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끝나도 되고 한 번 더 움직임이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산중공업이 아닌 가장 이제 가볍게 형성 범위를 잡고 있는 기준을 좀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건 이렇게 두산중공업, 뭐 한국전력 뭐 이런 기준이 아닌 어떤 기준, 내일은 오래간만에 몇 달 만에 윤정두가 변동성의 기준의 종목을 설정을 잡아서 들여다본다. 한전 기술을 들여다보겠다. 예. 어쩌면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그죠? 아침에 보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서 이거 뭐지? 윤정두가 몇 달 만에,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처음 보셨었던 분들의 경우는 이게 아닌데 윤정두는 이렇게 안 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공격적으로 종목을 설정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그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려서 기준점 설정 범위, 그리고 이제 다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걸 기준 잡을까요? 당연히 여러분들께 이 종목군들을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일단 우리는 장중에 이제 동영상 교육 기준 잡아서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텍스트 자료도 올려드리고 하잖아요. 오늘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같이 들여다보면서 설정을 보여드리면서 해석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약간 제가 횡설수설하는 거는 광고쟁이들 광고가 들어왔고 그 광고를 지운이라고 좀 많이 지금 횡설수설을 하고 있는데, 다 지웠어요. 이제 다 지웠고 너무 광고가 많이 들어와서 이거 참.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그 종목군들 같이 다시 보시면은 어떤 거 한전 기술, 그래서 한전 기술의 한전 산업은 이제 시가총액이 작아요. 한전 기술은 이제 3조 5천억짜리 종목인데 캔들 패턴대로 딱 움직였어요. 상승 장악 확인형 뜨고 나서 거래 수반된 상태에서 쭉 뻗어 오르는 흐름.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 장악형, 상승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좀 밋밋했는데 이 거래를 완벽하게 좀 실어주고 흘러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일봉상으로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쇠표령이 떠 있어요. 이 앞전의 쇠표령은 이건 뭐라 그랬어요? 이것도 쇠표령은 맞습니다만 신뢰도가 어떻게 된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무슨 얘기냐면 일봉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일본 기준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때 이제 변형 쇠표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래 이제 여기에 갭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시초가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것도 그래도 쇠표령으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이제 변형형인데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래가 실리는 모양새를 보고 이제 대처를 하는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기준은 음봉의 크기가 최근에 이제 그 거래일 기준에 하락 추세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당일치기의 하락
그 범위도 된다 그랬잖아요. 당일치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 8,000원이면 시가총액 3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적지 않은 조정이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캔들 크기보다 월등히 커져 있는 음봉이 떨어진 거잖아요. 여기에 못 미친다 할지라도 평상시 대비해서는 1.5배에서 3배 정도 수준이 됩니다. 그리고 도지가 형성되고 오늘 이렇게 해서 샛별형의 기준, 처음에 음봉은 떨어졌다가 돌리면서, 그러니 한정기술의 기준은 패턴으로도 들여다보실 수 있는 흐름이었다. 어찌됐든 오늘 거래대금이 2천억을 딱 넘깁니다. 그래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일단 놓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서도 거래대금이 실리면, 근데 이제 오늘이나 화요일보다는 거래대금이 좀 더 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보다는 거래대금 좀 더 실려줘야 된다. 그래서 3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HMM의 흐름, 그리고 이때 이제 15일부터 우리가 들여다본 거죠. 15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15일부터 들여다봤고 편입을 기준을 잡았고 종가가 25,250원이에요. 다음 날도 그렇게 형성이 됐어요. 여기서도 샛별형이죠, 사실. 변형 기준이지만은 샛별만 세십자형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고, 여기도 이제 뭐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볼 수 있고, 어찌됐건 거래가 수반되지 않아서 개별 매매 기준의 추세 매매인 거고, 신뢰도는 그렇게 월등히 높게 우리가 해석하지는 않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잖아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윗꼬리였어요. 지금 아예 보는 김에 볼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HMM 같은 경우에 저 윗꼬리가 달릴 때 저것을 편입하고 유지할 수 있었겠느냐라고 한다면 윤정도는 가능하죠. 왜냐하면 뭐 세상에서 가장 기술적 분석이 뛰어난 윤정도니까. 농담이 아니라 저것이 요 그 윗꼬리 달린 일봉이 떴을 때 기준에 고자락이, 그러니까 2월 15일인데요. 2월 15일 자락이 어디였냐면은 어디가 될까 한번 봅시다. 그 윗꼬리 달렸을 때의 주봉상의 흐름은 일단은 양선의 윗꼬리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요 날짜가 없어져 있네. 그렇지, 요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요게 일봉상의 지금 이 주봉상의 요 흐름인데, 요 주봉상의 요 윗꼬리가요, 일봉상의 기준에서의 그 아까 보신 그 윗꼬리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일봉상의 기준에. 그 날짜의 윗꼬리가 지금 안 띄어져 있는데 뭐 이거라고 치고, 지금으로 보면 별거 아니지만은 거래가 터지고 갭상승 이후에 양봉으로 장대양봉으로 쫙 뻗어 올라갔다가 꼬리들 확 밀렸거든요. 와, 하늘이 노랗죠. 그런데 저 부분을 일봉으로만 놓고 볼 게 아니고 전거래일 대비 일단은 이제 강세로 끝났는데, 요 일봉 차트를 주봉으로 해석을 해보자. 이 모양새였어요. 저게 아마 화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2월 15일 그게 화요일이었을 거예요. 2월 14일이 월요일이고, 아마도 그렇게 해서 이제 저 꼬리를 감쌀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감싸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마감이 되죠. 그러니까 주봉의 기준에 이제 이 기준점의 저 꼬리가 요 몸통이었는데 주간 단위의 몸통으로 다 메꿔줍니다. 그 다음 주에 흐름이 거래 터트리고 쭈삣거리는, 그러니까 저게 어찌 보면 이제 두산중공업, 뭐 한전 기술 뭐 이런 쪽의 흐름이 될 수도 있어요. 해석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메꾸고 이제 나서의 흐름인데, 상승일 때 확인형에 거래가 터진 확인형이 된 거고, 그죠? 그리고 지금 뭐 최근 기준의 흐름에서는 뭐 저것을 장악형으로도 인식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제 뭐 잉태형으로 인식을 해도 되고, 변형 샛별형의 기준도 볼 수가 있어요. 변형 샛별형.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점 설정 범위가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변형형의 기준에, 그러니까 이렇게 장대 음봉이 하나 떨어지고 요 공간이 생긴다는 거죠. 공간이 생길 때 이제 도지다. 뭐 몸통이 좀 크긴 하지만, 스타의 몸통이고 좀 크긴 하지만 이것을 이제 샛별형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몸통 대 몸통을 꼭 끌어안아야 되긴 하지만 잉태형의 기준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잉태 확인형.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패턴 부분들이 힘의 강도가 얘가 왜 잉태형이고 얘가 왜 샛별형이냐,
왜 반전이 나와야 되느냐,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실력이라면, 공부를 그 정도로 이제 윤정도와 함께 배우셨다면,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힘이 센 캔들의 흐름이 나왔구나. 근데 그것이 거래가 수반되어 준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아지겠구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봉상의 흐름에서도 하루에 이제 그 거래 일이 남아 있지만 사거래일 뿐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감내해 준다면 뭐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 속에 앞에 고점을 넘기려는 시도, 그 흐름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제 설정 범위를 잡아내고 가져가고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찌됐든 그 전체적인 기준의 흐름 자체를 우리는 뭐 좀 긍정적으로 계속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는 기준을 설정한다. 그래서 자, 일단 HMM과 이렇게 따졌을 때 이제 HMM 뭐 실적도 만만치 않죠. PBR이 좀 높아서 그렇지 실적은 뭐 상당하고요. LG누텍 실적 아까 보여드려서 아실 거고, 그래서 이 거래량 기준은 이렇게, 그다음 한전기술 300만 주, 현대바이오 기준이 누적적인 수급 범위 나쁘지 않습니다. 시간 외에서 이제 좀 눌림목이 있지만 그거는 뭐 의미가 없고요. 넥슨GT의 상한가 범위에 내일 갭상승이 시가총액 1조 미만이니까 최대 폭의 갭상승은 15%. 그걸 뭐 또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는데 15% 갭상승 이후에 눌렸다, 미끄러졌다. 그러면은 저점 대비 2% 돌릴 때, 혹은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15% 만약에 뭐 갭상승 나오고 밀려 내려갔다 돌리면은 뭐 시초가 넘기는 흐름, 뭐 여러 가지 기준점을 잡아서 대처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가 아마도 언제 그 올려드렸나요?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여기 있네요, 그죠? 현대바이오. 그래서 34,350원에 1% 신규 표임자, 이게 문자가 나갔다는 거예요. 문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현대바이오를 올려드립니다. 얼마에? 34,450원에 몇 시? 정확히 1시 53분. 1시 53분.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략까지 올려드렸는데, 현대바이오를 보시면 이제 왜 노란톡이 좋냐,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현대바이오 보면은 5분봉 보시면 1시 53분이었죠. 요 자락에 저 딱 차트를 자른 거예요. 요 자락에. 예? 5분봉 보시면은 요게 5분봉일 것 같습니다. 그죠? 딱 요 자락에 잘랐죠. 3월 3일 5분봉 딱 요 자락에. 그래서 거래가 수반되고 이제 들어 올리는 모양새가 있어야 신뢰도를 가져갈 수 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이제 딱 요 자락에 5분봉 여기였거든요. 요 자락 딱 요거 요 차트. 이거를 유료방과 무료방 다 올려드렸고, 유료방에서는 동영상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드리면서 문자가 나간 거예요. 동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이 되면서 문자 나왔다고. 왜 그렇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3,800만 주짜리 종목에 외국인들 프로그램 매수 쪽에서 들어온 물량까지 합산을 해서 44만 9천 주니까 대략적으로 1.2%? 1.2%의 물량이 매집이 됐다는 거죠. 1.2% 적지 않습니다. 1.2%의 매집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장중 실시간으로 외국기관 수급을 따라붙을 수 없어요. 장중 실시간으로.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중 실시간이 아닌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조금 더 의존하는 것이 현명하다, 현실적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놓고 보는데, 프로그램 수급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은 거예요. 그럼 사실상 우리는 오늘 그 약보합까지 마이너스 1.08까지 미끄러져 내려갔었어요. 그러면 시가를 돌릴 때 32,600원을 돌릴 때도 거래가 수반된다면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가 됐다라는 거죠. 다만 그렇게 해서는 거래가 실리지는 않아요. 30만 주, 50만 주의 기본 거래량은 터져줘야 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기준에서 말 그대로 그냥 막연히 나 이거 살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거 사도 되겠는데 한번 사봐,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범위가 꼭 30만 주가 아니더라도 요 자락에서의 기준,
그리고 거래가 둔화된 건가? 안 터지려나? 그러고 있는 찰나에 이제 한 번 더 움직이는 게 요자락의 기준이 되겠죠. 33,000원, 33,300원. 요게 이제 가장 그 큰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33,000원대, 33,500원, 600원. 우리는 이제 34,000원대까지도 설정 범위를 잡아준 겁니다. 뭔 말이냐면은 이때 올려드릴 때가 34,45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올려드리고 나서 주가의 흐름 놓고 보시면 그 다음번에 다시 한번 탄력을 받고 쭉 뻗어 올라가는데, 원래로 따지면 이제 이렇게 둔화돼 있을 때는 의미 부여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둔화돼 있을 때는. 근데 이 그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 거래량을 놓고 보는 게 뭐예요? 수급이 들어왔냐 나갔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수급의 기준. 근데 저 거래량을 볼 때 수급을 보는 건데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 있었단 말이에요. 거래량은 둔화돼 있어도 프로그램 매수. 그러니까 위로 막 쏴 올리는 매수가 아니라 떨어지는 물량들을 일단 일정 범위 받고 있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그래서 요 가격대 이제 2차 편입 문자가 나가고 매수 사인 나가고, 그로부터 해서 요 가격 유료방이잖아요. 요 가격에서부터 결국은 종가가 36,500원입니다. 얼마 올랐어요? 2,050원 올랐죠. 2,000원 올라왔다고 치고 그럼 대략적으로 6%, 638, 6424, 6% 조금 못 미치는 수익. 근데 이제 이 수익 범위가 오후장에 늦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도 이제 수급을 뒷받침하면서. 그럼 결론은 어떻게 돼요? 결론은 내일장의 변동성을 한 번 더 들여다볼 수 있다. 어차피 시가총액이 1조 4천억까지 올라와 있어요. 다만 시가총액이 1조 4천억이라서 고빈도 거래, 뺑뺑이 돌리는 매수매도의 원활함이 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지. 대주주집은 13%짜리를 뭐 솔직히 무슨 의미를 부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펀더멘탈 상으로는 좀 제한적이다. 다만 기술적으로는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럼 하나하나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넥슨 GT는 야, 윤정도 정신 나간 거 아니냐? 너 요즘에 또 오늘도 종목이 끝내준다라고 해서 어디 겁 없이 이 녀석이 말이야. 상한가 간 종목을 그 다음날 또 사라고. 근데 이제 이 기준점의 흐름을 놓고 보실 때 얘도 변형 샛별형으로 볼 수 있는 자락인데, 어쨌든 앞전 고점을 넘길 때 그 주봉상의 기준에 거래대금 부분이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일 금요일날 하루 더 거래대금이 일단은 갭상승이 나와서 시작이 된다면 앞선의 거래대금 부분 비이성적으로 이제 고점 찍을 때 거래대금 말고 양쪽 날개 거래대금 그 이상 수준은 된다. 그럼 추세 강화 부분의 신뢰도는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얘가 얼마만큼 변동성이 나와서 움직일 거냐인데, 가급적이면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시간에 혼자 매매하시는 분이 지금 시간에 이렇게 들어와 계신다라는 건 뭐가 돼요? 매매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신다는 거잖아요. 도움을 받고자 오신 분들이 여기서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하시면 어렵죠. 혼자서 막 내가 한번 해볼까 해서 변동성 매매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 수준의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시초가 대비 5에서 10% 변동성을 본다. 시초가 대비. 그리고 이제 변동성 매매가 아닌 경우는 추세 매매. 얘를 꼭 사고 싶다. 얘 저평가라며. 어떤 특정 종목이 뭐 LG 이노텍이 저평가라며. 그럼 분할 매수 하시되 5MA, 20MA, 5일 이동 평균, 20일 이동 평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이동 평균이 5일, 20일 이동 평균을 넘기고 양봉이 나와주면 양봉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뭐 설정 범위를 잡아갈 수 있다. 양봉이 나오면. 그래서 일단 그 추세 매매의 기준 그리고 변동성 매매의 기준은 조건은 이제 기준 거래량의 양봉이다. 그건 조건식은 기계적인 상황이 돼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9시 땡에 0.5에서 1%. 근데 여기 있는 종목들은 일단 소문이 나 있어요. 소문이 나 있다는 거는 목요일 거래에 거래가 수반돼 있다는 거죠. 그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1% 이왕이면. 그래서 HMM은 1% 얼마? 15만 주 동시효과에 15만 주. 대단한 거죠. 농담 아니에요. LG노텍 동시효과에 7천 주. 그 이상. 제가 볼 땐 만 주 이상 나옵니다. 얘도 15만 주 이상, 20만 주 이상 동시효과 물량은 거래는 터져요. 일단은. 한전기술도 이제 3만 주인데, 그렇죠. 얘는 이제 3만 주까지는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고 터질 가능성이 높고요.
현대바이오도 뭐 10만 주는 충분히 나온다라고 봐요. 넥슨지트도 상한가 있었기 때문에 15만 주. 그리고 나서 9시 10분, 9시 반, 10시까지 보는데 다만 이 종목들은 시장에서 이슈가 됐죠. HMM도 굉장히 강세, LG노텍도 굉장한 강세, 한정기술도 일단은 꼬리 달렸지만 굉장한 강세, 현대바이오도. 넥슨지트는 뭐 상한가죠. 넥슨지트는. 그래 결론은 10시까지의 지금 설정해드린 거래량은 10시까지 다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아니라 30%의 거래량. 그러니까 HMM은 450만 주, 500만 주가 터질 것이며 LG 이노텍은 20만 주 수준이 터질 거고 한정기술은 100만 주 수준이 터질 거고 현대바이오는 얼마 300만 주 수준, 넥슨지트는 45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이 터질 겁니다. 터질 거예요. 터질 거예요. 왜? 상한가고 또 막 변동성 확장의 종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터질 거예요. 터질 건데 다만 터지고 나서 시초가 대비 그걸 잘 유지하면서 터지고 있느냐? 그러면 양봉으로 형성돼 있느냐? 그러면 추가 강세를 기대할 수 있어요. 더 들어 올려주기를 기대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고 윗꼬리가 달려있거나 음봉으로 미끄러져 있으면 거래는요. 개장 초에는 이슈가 불거졌으니까 터져 있지만 그 이후부터 해서는 거래가 주가 눌려 있으면 둔화됩니다. 누가 위로 안 사는 거지. 누가 위로 안 사기 때문에 어제 들어온 사람이 바로 손절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뺑뺑이를 돌려서 샀는데 그들이 그냥 끝났어. 다 해먹고 나갔어. 예전처럼 뭐 매집했다가 누가 들어오면 패대기 친다 이게 아니라 당일치기에 그냥 뺑뺑이 돌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버렸다? 그럼 갭상승 이후에 누가 더 사줘야 올라가는데 안 사주니까. 안 사주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안 사주니까 결국은 캔들 크기가 작아지고 횡보 내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왜? 뭐 그나마 LG노텍과 HMM은 펀더멘탈 상에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저평가 인식이 잡히는 상태에서 이슈까지 불거져서 움직임이 나왔으니 뭐 급격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현대바이오나 이런 경우에는 또 넥슨지트도 아무리 재료가 있어도 상한가를 쉽게 갈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횡보 내지는 조정폭이 좀 확대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십시오. 어찌됐건 내일장 공략주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료방에 이제 먼저 올려드리는데 유료방이나 무료방이나 전부 상상 3333 혹은 상상상상 3333 혹은 상상상상 3333 혹은 상상상상 올려주세요. 채팅방에 출석 체크합니다.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구독 알람 신청, 구독 알람 신청을 해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장중에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장중에 나 현대바이오 저렇게 올라오면 야 나 진짜 여한이 없겠다. 현대바이오 올라오면 나 진짜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아시겠죠? 상상, 그리고 HMM이나 현대바이오가 장중에 올라와 주면 좋겠다. 당연히 넥슨지트처럼 상한가 나오면 좋죠. 또 넥슨지트가 연이틀 상한가도 되죠. 넥슨지트 그렇게 해서 상한가 랠리 상상 얼른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종목군들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동영상 자료도 새로운 방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자료들도 올려드리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얼마나 능동적이신지. 그리고 이제 그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좀 해주셔야 돼요. 상상 가주시고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자 상상 또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 상상 그렇게 해서 볼까요? 어느 방에서 이제 그 신청을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그렇게 해서 상상 올리신 방 김창섭 선생님께서 일단은 먼저 올려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 방에 일단은 이렇게 올려드리고, 동영상 자료는 아이고 이게 아닌데 그죠? 내일장 공략주인데, 내일장 공략주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별 반응이 없으신 경우는 어쩔 수 없죠. 못 올려드리는 거죠. 안 올려드리는 거죠. 굳이 이렇게 올려드리고, 자, 또 네 번째 방에서 영준 선생님 또 이동규 선생님 올려주셨어요.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에서 올려주셨나요? 홍석대 선생님, 토마토 선생님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상상. 그 다음에 VIP 방에서도 일단은 올려주셨고, 또 VVIP 방에서도 이동규 선생님께서 또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상상. 그러니까 유료 방이 지금 3개가 있는데, 이렇게 2개 방에서 이제 올려주신 거고, 여기는요 상상. 오, 예. 그렇게 해서 여기는 동영상 자료까지 올려드려야죠. 왜냐면은 동영상 자료 드린다고 방송에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6번 방도 동영상 자료까지. 신규 방들은, 다른 방은 동영상 자료 사실 받으신 상태니까 신규 방들 위주로 상상 올려놓겠습니다. 상상. 그리고 또 총 6개의 무료방이 있어요. 총 6개의 무료방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6개 다 무료방, 6개 다 참여를 해주셨네. 그죠? 여기는 지금 그냥 올려드릴게. 아무도 안 했어. 저희 직원분만 해주시고, 근데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교육자료, 동영상 교육자료 그 부분 잡아서 드릴 겁니다. 동영상 교육자료하고 이제 방송 원고 부분들까지도 다 들여다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예. 놀부파파 선생님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동영상 교육 자료는 새로운 방에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장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 구독 알람 신청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장중에 현대바이오, HMM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변동성이 나와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할 때, 그럴 때 이제 누구보다 빠르게 영상 시청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수익 내시고, 또 시장 대처하시고, 또 수익 내시고,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일은 이 정도 변동성 종목 보시면 되겠고요. 개장 전에 또 이제 동시효과 상황에 시장의 흐름, 또 그 시장에 대한 해석의 흐름, 뭐 여러 가지 기준점 잡아서 설정 범위 형성해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5번 방, 또 4번 방, 3번 방,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자료, 그 다음에 내일장 공략주 이렇게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동영상 자료는 신규 방에만 좀 올려드리는 걸로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VIP 방, VVIP 방 이렇게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을 내일 장 공략주니까 우리가 설정해 놓고, 그리고 대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이제 30% 주력 30%로 우리는 바꿔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현 구간에 15% 편입이 돼 있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주력주 LG화학 밑으로 그렇게 돼 있나요? 그리고 현대바이오가 이제 2% 교육용의 기준에 현 구간에 2%다 채워가지고 있다. 이렇게.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한글 파일을 저장을 해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일 또 기준점 설정 범위 잡아드려야 되니까.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 우리가 미국장이나 이제 유럽장을 들여다놓고 봤을 때 유럽장은 다소 이제 지금 좀 밋밋한 상태이긴 한데요. 미국장의 흐름은 오늘도 추가적인 탄력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북한발 지정 확정 리스크나 어떤 큰 내용이 불거지지 않는 한, 그리고 유럽이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확대되지 않는 한, 또 일본 쪽의 흐름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내일 기준에서 이제 불타는 또 금요일을 사실상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전체적인 시장 흐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PT 자료를 놓고 이제 보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벌써 11시 35분입니다. 그죠? 시간이 뭐. 오늘 이제 그 내일장 공략주를 오픈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짧고 굵게 빠르게 뭐 설정 범위를 좀 잡아 드릴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단은 일단은 어찌됐든 시황 부분도 간략하게 이제 좀 보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우크라이나발 그 사태 부분이, 그것이 이제 조금 뭐랄까 전 세계 증시 금융시장에 꽂힌, 자본시장에 꽂힌 이제 증시에 좀 불편한 차익 실현 욕구를 출회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어지간한 조정은 조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터져났다.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개념 자체가 추세가 무너져서 이제 하락으로 진행이 된다, 이 부분을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땐 대세하락의 기조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익 실현 욕구가 이제 우크라이나발 지정학적 리스크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인 그 변동성 확장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윤정도 해석으로는 2월 24일 날 방송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월 27일, 그리고 이제 서양 미국의 기준은 1월 24일인가요? 그 날짜 기준의 변동성이 이제 마지막 자락이다. 그 날짜 기준의 변동성이 마지막 자락이다. 아랫방향으로 더 큰 변동성이 나오긴 어렵다. 즉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3.5%가 하루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이상의 충격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니케이 쪽도 4% 수준, 나스닥이 5% 수준, 다우가 3% 수준. 그 변동성이 나오면서 시장이 밑으로 계속 그 곤두박질 치는 흐름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렸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진행됐는데, 그것에 대한 근거가 이런 내용이죠. 지표 부분이 전혀 악화되지 않고 있다. 지표가 부정적이다라는 해석을 하지 않는다. 지표는 긍정적이다.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지표 부분이 금리를 올릴 때 일단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해석을 기본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금리를 올릴 만큼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표가 크게 악화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라 정체 상태거나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흐름이 형성되지 않는 한, 시장은 지금까지의 강세 흐름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 조정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 기간 조정, 그리고 일부 차익 실현 욕구에 따른 가격 조정의 일부, 대세하락으로 내려가서 리먼 터졌을 때처럼 전 세계 파생 시장이 무너져 내려서 수년에 걸쳐서 그 복구 작업이 형성돼야 된다. 그러면 뭐 그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을 나와야죠. 근데 코로나19 때도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떴을 때 충격이 나왔을 때 오히려 코로나19는 재료 요인으로 작용이 됩니다. 코로나19 자체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하는 게 옳지만 시장에서는 그 당시 기준에서는 사실상 이제 뭐 코로나19를 그 당시 기준에서처럼 지금의 오미크론까지의 확장, 더 악화되어 있는 흐름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당시 기준의 그 설정 범위에서는 사스나 메리스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좀 안정화가 되고 대신에 이제 그것을 그 명분으로 각국의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의 유동성 때문에 시장은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그런 그 얘들이 사스나 메르스에서 충분히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 보시면 이런 거예요. 예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 자료들을 보시고 또 윤정도에 대한 신뢰도를 한 번씩 가지고 가시고 강의를 듣는 거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죠. 일단은 그 예전 강연의 자료 예전 강연에서 예전 강연이 아니라 MTN의 그걸 보셔야 되겠다. Y를 요 Y 말고 방송 VOD 자료 여기서 Y 여기서 목차를 봐야 될 거야. 아마 목차를 이걸로 볼까요? 목차를 여기서 보면 그 메리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 잘 안 나오나? 그러면은 이쪽 이 예전에는 이렇게 이제 다 정리를 해놨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2015년도인데 2015년도 1월달 대비해서 지금 그럼 7년이죠. 7년 지나도 다 이걸 다 보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메르스 관련 직간접 뭐 피해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앞전에 더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번 다시 보죠. 시황 목차 1 이때는 뭐 굉장히 고급스러운 내용 지금보다는 뭐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 어찌됐건 이런 내용들을 많이 기준을 잡아드렸고 CRB 차트나 이런 것도 1시간 동안 윤정도가 하면서 정책금리 뭐 그렇게 하고 달러 인덱스 수출입 쭉 지급 준비율 나스닥 월봉 일봉 한국판 영면 분할 또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유보액 주요국의 배당 그리고 시황목차 2 많은 걸 했습니다. 그죠? 달러 인덱스에 관련된 또 한국판 다우지수에 관련된 그랜벨의 매매 법칙 다우 이론 또 미수거래란 어떤 겁니다. 또 GDP 관련돼서 이런 내용들을 쭉 넣어놨고 거기에 이제 중국의 금리와 지급 준비율, 뭐 달러 인덱스 관련된 채권 관련된 또 빅스 관련된 또 액면 분할 관련된 또 여기 메르스가 있을 만한데 메르스가 아직까지 안 보이고 여기에 있는 메르스 직간접 푸해주 이렇게 돼야 되나 여기서 봐야 되나요? 그럼 뭐 여기서 보죠. 뭐 저 시점 20에 어느 거요? 페트로 차이나도 있었고 위로 갔나요? 밑으로 갔나? 메리스 여기 있다. 25강이네요. 한번 25강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못 찾으면 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찾아서 본 기준을 잡고요. 메리스 쪽의 영향력 중에 이제 별거 아니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 그리스 사태 부분부터 해서 이제 이 당시 윤정도의 시황은 뭐 어마어마했죠. 사실상 다 이거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린 거고 각 주요국의 이제 증시 변동 흐름 놓고 보고 중국 정시에 이제 중국 정부의 증시 부양책 이런 부분들 이제 단기적으로 폭등을 연출시켰다가 단기적으로 또 급락을 연출시키게 되면서 시장 안정화에 대한 정책 부분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 내용을 어떤 것을 기준을 잡았느냐 뭐 이런 거. 요게 이 종목은 Y 6월 23일 22회차에도 있네요. 22회차 여기에 만약에 그 내용이 없으면 22회차를 한번 볼게요. 이란의 핵 문제. 요것도 지정학적 리스크죠. 그래서 이제 2015년도에
에, 1분기부터 해서는 계속 이제 그 핵협상이 있었고 22회차 지금 뭘 보려고 그러냐면 메리츠를 그 기준으로 했을 때 한번 봅시다. 메리츠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메리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왜 그것이 이제 조금만 안정이 되면은 호재 요인이 되느냐라는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하고 채권단 요구 사항이었고, 요거는 이제 채권단의 그리스구나 이거는 죄송합니다. 그리스 쪽의 흐름. 요거는 이제 그 추경 예산에 대해서 이제 갑자기 가지고 나온 거는 메르스 때문에 그래요. 메르스 때문에 추경 예산을 확장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 경기를 이제 부양하겠다. 추경한다는 추경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경기 부양책을 할 수 있어서 정부는 돈을 뿌리면서 인기를 얻는 거고요. 야당 쪽의 입장에서는 여당과 집권당은 이번에도 이제 재난지원금을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뿌려줬죠. 그 유동성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확장이 됐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뭐 꼭 그게 영향이었겠습니까만은 어찌됐건 지방선거에서 이제 좀 압승을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잡아나갔었고 결론적으로 이제 정부는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앙은행을 통제함으로써 그 발권력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통화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다음번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오든 일단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의 기준에서는 생색을 내고 싶은 게 일반적입니다. 어느 여당이 어느 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미국으로 따지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그러니까 보수든 진보든 누가 잡아도 돈을 뿌리고 싶어요. 뿌리고 싶어하는 게 이제 인기몰이가 되는 거고 표하고 직결이 되는데 특히 이제 이런 메르스 같은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당연히 여당과 정부는 돈을 뿌리고 싶어 하죠. 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못 해요 또. 그렇잖아요. 야당이 어떻게 반대? 에라모를 했다 나도 뿌리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공치사는 이제 정부의 공치사가 되니까.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메르스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는요. 지금보다 더 심각한 내용들이 많았어요. 사실은 연초부터 해서 아까 보신 이란의 핵 협상이 진행이 됐고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됐고 그 사이에 서로 막 얼마나 불편한 관계 있었겠어요. 야 회담 안 해. 뭐 이거부터 해서. 그래서 미국과 이란,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이렇게 7개 국가가 결국은 합의를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크라이나 비교가 될까? 어찌됐든. 두 번째 기준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리스의 문제, 그렉시트. 그래서 브렉시트는 이제 영국이 유로존을 탈퇴하는 건데 그렉시트는 이제 그리스가 자체적으로 우린 탈퇴할 거야. 막지 마. 돈 안 갚어. 모라토리엄 선언해 버리고 배째. 그도 그럴 것이 IMF나 세계은행이 서로 빌려줘 놓고 돈 못 갚는다니까 돈 더 빌려줘서 돈 갚으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알짜배기 사업을 다 뺏어간다든가 이런 행위였죠. 그래서 그렉시트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이제 미국이나 아시아 쪽에는 증시에는 제한적인 영향을 줬는데 유럽 증시는 조금 부담스러워했었죠. 그러면 이제 보시다시피 일단은 이란과의 핵 협상이 있었고 두 번째 그렉시트가 있었고 또 메리스까지 겹쳐졌고 또 중국의 증시의 폭락. 그러니까 그 앞전에 비이성적인 폭등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IMF가 야 증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폭등시키지 마. 안 돼. 경고한다라고 해서 이제 증시가 곤두박질 칩니다. 그럼 왜 이런 식으로 폭등을 만들지 마라고 했냐면 외국계 펀드들 입장에서는 외국인들이 외국계 펀드 매니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관 투자자잖아요. 그쪽에 이제 자산이 들어왔어. 운영해 달라고. 근데 중국으로 투자하는 상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 이제 중국 상품을 종목을 사야 되는데 정부가 개입해서 비이성적으로 주가를 올려놓으면 어느 시점에서는 후유증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호해수 물량이 풀린다든가 또 혹은 신규 IPO를 단행하면서 이제 시장 자체에 자금을
끌어당겨 버린다든가,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지분을 매각을 해버린다든가, 고점에서 여러 가지 증자를 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가 100만 원가 있어. 어? 근데 그게 거품이 만약에 껴있어.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껴있어. 그럼 안 사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단 말이에요. 거품이라는 거 알면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그 거품이 빠지면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귀책 사유는 없어요. 돈을 중국 증시에서 사달라고 돈을 넣기 때문에 환매하지 않는 한 귀책 사유는 없지만, 그래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자산을 그렇게 손실폭을 확장시키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놓으면 따라붙어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이제 그 시장의 운영 논리에 반하는 흐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도 이제 ETF 상품이 좀 시장을 왜곡시킨다, 이런 거 좀 들어보셨잖아요. 그럼 명확하게 해석을 해줄게. 왜곡시키는 거 없어요. 지금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가, 그러니까 ETF 상품이란 자체가 뭐냐면 주식형 펀드 스택 잔고, 자산운용사에 돈이 들어와 있는 거 70조 원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 2,200조 정도에서 70조 원 좀 넘는 거 기준 잡으면 3.5%뿐이 안 돼요. 3.5%가 시장을 교란한다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거나 신규 상장한 종목 요즘에 많았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크래프튼, 이런 종목을 일단은 띄워놓은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붙여있는, LG에너지솔루션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붙어있어서 이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거품이 빠질 거를 알고 있어. 근데 섹터에 돈이 들어온 거예요. 2차전지 섹터에 LG화학 팔아서 그걸 팔아가지고 LG에너지솔루션을 사요. 그 거품이 껴있다는 거 알면서도. 카카오뱅크도 상장 초기에 사요. 거품이 껴있다는 거 알면서도. KB금융 지주보다 시가총액이 높을 수도 없고, 왜? 실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금융사가 아니면 나는 플랫폼 사업자야. 그래도 거품이 세고. 그냥 결론은 시가총액이 이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8위, 43조 48조인가요? 이렇게까지 올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고점 대비 50% 60% 가까이 깨졌죠. 근데 그걸 알면서도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가 이제 설명이 좀 한쪽으로 다시 벗어나 버렸는데, 어쨌건 2015년도에 중국의 비이성적인 정부 관여의 시장 폭등 랠리를 IMF가 야 그따구로 하지 마. 외국인들 지금도 사야 되는데 비이성적인 가격에 살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안 살 수도 없고, 사라고 돈 줬는데 안 사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중국 증시의 폭락. 그럼 다시 정리하면 이란의 핵협상, 그 다음에 그렉시트, 그 다음에 메리스, 중국 증시의 폭락, 하루에 뭐 7%씩 빠져, 5%, 7%막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나요? 위안화 평가 절하. 기억력 좋죠. 근데 그도 그럴 듯이 언제 어느 시점이든 다 물어보세요. 윤정도는 대부분을 기억합니다. 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운영을 하는데 그런 내역조차 모르고, 이런 내용조차도 버리지 않고, 또 그만큼 중요시하게 2015년도에도 리딩을 해드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2015년도에 우리 고객분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윤정도가 이 정도로 시장의 시황을 다 꿰뚫고 전략을 잡아주다 보니. 그래서 결론은 메리스와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추경을 하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은 우리나라는요 총생산 GDP가 긍정적이다. 그래서 채무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의 채무 비율을 따져봤을 때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채무 비율이 굉장히 낮다. 그 다음에 CIA가 집계를 했더니 이런 수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안전하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기준이 되죠. 우리는 안전하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도 부담이 없다. 결론은 딱 여기 써 있잖아요. 윤정도 기억력 대단하죠. 지금 이제 오미크론 시대에 2015년도에 메르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윤정도가 2020년 3월 달에 빠르면 V자 폭등이 나와서 빠르면 2000포인트, 3월에도 2000포인트 올 수 있다.
그때가 1,400포인트인가요? 그때 2,000포인트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4월에 2,000을 넘겨. 그 이제 2,000 넘기고 쭉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좀 눌렸죠. 눌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왜? 지금 이제부터 시장 본격적인 조정이야. 개뿔이나 시장 경기가 좋아진 게 없는데 거기다가 코로나19까지 터졌어. 이건 다 죽는 거지. 어떻게 이게 시장이 고점을 넘길 수 있어? 2,600 못 가. 다 죽을 거야. 근데 윤정도 혼자서 뭔 소리요? 야, 이 바보들아,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는데 뭔 소리 하는 거요? 돈이 막 부러졌어. 뭔 소리 하는 거요? 결국은 나중에 봤더니 하루 거래대금 4조 6,700억까지 내려왔던 2020년 1월 2일 날 4조 6,700억까지 내려왔어요. 유가증권 시장 거래대금이. 그게 2021년 1월 11일 날 44조 4천억이 터져. 10배가 터져 거래대금이. 그 정도로 돈이 뿌려졌는데 이 정신머리 없는 친구들아, 폭등이지. 이거 3천 넘깁니다. 농담이 아니라 3천 넘깁니다. 그래 봐야 얼마 안 올라가는 거거든. 결국은 시장 40% 올라오면서 3,300 가버리죠. 단순간에. 그게 시장에 대한 예측 범위인 거예요. 지금의 기준도. 지금의 기준도. 우크라이나? 웃기셔? 금리 인상이 악재야? 누가 그래? 지금처럼 흥분되는 장이 없는 거예요. 왜? 금리를 올린다잖아. 금리를 올린다잖아요.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좋다잖아요. 예? 지금 주시 와요 하셨는데 종목도 드렸고 동영상 자료도 드렸고 그죠? 도서도 아까 다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러한 이게 2015년도 자료입니다. 이게 2015년도. 그러니 이 당시에 우리 회원분들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결국은 이때 당시에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2015년 말부터 해서 금리 인상 이후에 2016년, 2017년 말까지 2년 동안 폭등 랠리. 시장 40% 가까이 올라. 지금 40% 올라가면 얼마? 4,000포인트에 달합니다. 40% 가까이 올라가서 폭등 랠리가 나오면 4,000포인트 간다고. 근데 이 당시에 시장이 30%대, 40%는 채 안 되고 2년 동안에 30%대까지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IT 종목이 116% 올라옵니다. 그 중에 올라가는 것만 가죠? 누구? IT 종목 중에서도 삼성전자 130%, 하이닉스 190%인가요? 160%인가 190%인가? 그 폭등 랠리를 어떻게? 다 잡아먹었지 뭘 어떻게 해. 결론적으로 이 시황, 원래는 오늘도 이거 시황 짧게 한다고 그러니 지금 혼자 시황이 있다고 많이 한 거야. 여러분들은 배가 부르시죠. 지금은 몰라. 야, 윤정도 저거 사람 불러놓더니 지잘난 척만 해? 종목 달랬던 시황만 얘기해? 이제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분기 반기 1년 지나면 윤정도의 지금의 얘기가 진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얘기였구나. 내가 왜 그걸 미처 몰랐을까. 꼭 깨닫는 날이 오실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지금 당장에 내일장 상한가 주세요. 중요하죠. 아까 드렸잖아요. 계정 오픈해 드렸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오픈해 드려도 서로의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을 놓치시거나 그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매매 위치를 포착을 못해서 낭패를 보시거나 오히려 거꾸로 누구는 차익 실현하는데 누구는 거기서 사버려. 그리고 윤정도를 혼내셔. 혼내는 건 상관없지만 혼내시고 끝이 아니라 수익을 내셔야죠. 수익을 내셔야죠. 왜 나를 혼내? 혼내는 거 좋아. 수익을 내셔야죠. 하이닉스의 저런 수익, 삼성전자의 저런 수익을 시장이 지금 37% 올라와 있는데 하이닉스는 얼마? 320% 올라와 있습니다. 시장 주도주의 역할이 저런 거예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1.5배에서 3배 올라와요. 시장 주도주가. 언제? 2020년 10월 말 거기서부터 시장이 40% 올라갑니다. 두 달 보름 만에. IT 80% 올라가죠. 2배. LG화학 80% 2배.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가요. 그다음 자동차 아시다시피 폭등 더블. 그런 흐름들이 주도주의 흐름으로 연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단기 관점이라면 중장기 관점에서는요. 5배에서 7배, 최대 10배. 그런 일이 있었느냐? 조선주가 시장 대비 10배 올라갔어요. 시장 300% 올라올 때 조선주는 33배. 차화정 랠리 때 시장이 얼마?
차화정 랠리 때 시장이 150% 올라올 때 정유하고 현대차는 5배에서 7배 사이, 그 다음에 LG화학, 롯데케미칼, 기아는 14배 수준. 응? 그렇게 해서 시장 대비 10배. 이번 장도 아까 보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장 대비 단기간에는 2배. 지금까지의 랠리의 기준에서는 거의 뭐 7, 8배죠. 하이닉스가. 그렇게 움직입니다. 하이닉스의 이 흐름이 왼쪽 맨 위에 그 월봉 차트죠. 요거 3월, 4월이면 넘겨요. 저거 빠르면 3월에 넘기죠. 15만 원 넘기죠. 왜? 펀더멘탈이 2017년도가 이제 사상 최대치 실적, 2018년도가 사상 최대치 실적, 2018년도의 사상 최대치 실적을 이번에 내년에 넘겨요. 근데 주가는 어떻게 지금 넘기느냐? 화폐 가치 훼손 가장 먼저.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실적이 그 당시에 그 PER, 그러니까 매출이나 영업이익 실적의 증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산 가치 대비해서 더 올라와 있죠. 즉 하이닉스의 자산 가치는 2016년도 5월 18일 날 25,650원 저점을 찍을 때 그때 자산 가치가 한 20조 원 했습니다. 시가총액은 18조 6천억. 25,650원 곱하기 7억 2,800만 주. 그러니까 18조 6천억 얼마 돼요. 자산 가치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작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시가총액 93조예요. 그럼 그때 20조였는데 93조야? PBR이 어마어마하게 지겠죠? 아니야. 왜? 2017년, 2018년 2년 동안의 하이닉스의 순이익이 26조입니다. 그 이후의 순이익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자산 가치는 66조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어요. 최소 범위입니다. 그것도 작년 그게 8월. 그 이후에 실적 개선폭이 있죠. 그렇다면 한 70조? 역산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PBR로 나눠주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인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을 뿐더러 그것만이 아니라 자산가치 부분도 2018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저평가이기 때문에 당연한 기준이 된다. 심택 마찬가지예요. PBR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어요. 심택이 5.95배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심택은 하이닉스처럼 내리달리는 게 아니라 일정 범위의 흐름이 나오면 정점을 인식하고 눌릴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고. PER은 긍정적인데 PBR이 낮은. 그러니까 업황이 잠깐만이라도 삐끗되면은 실적이 조금이라도 들러오면은 자산가치 대비 너무 올라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자산가치가 10,000원인데 지금 6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5.95배면. 뭐 어찌 됐든 현재로서는 성장 그 국면, 금리를 올릴 정도로 성장 국면에 놓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PER 위주로 봅니다. 실적 대비해서의 주가 흐름이 저평가냐, 시장 통용보다 낮으냐, 높으냐. 내리 랠리죠. 상승 랠리, 신고가 랠리. 그 랠리의 초입 단계에 4대 천왕 캔들이 떴네요라고 거기에 이제 거래 대금이 수반되어지면 인정을 해준다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거래 대금 터질 때 들여다본다고. 상승장 확인형의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봉상의 기준에 추세의 범위가 형성이 되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실적이 뒷받침돼요. 실적이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 주성 엔지니어링은 24일 날 장악형이 떠요. 그때가 22,000원. 그러고 나서 지금 28,000원대죠. 그러면 25, 26, 27, 28. 그리고 3월 2일. 그리고 3월 3일. 6거래일 만에 얼마 올라와요? 30% 수준 올라옵니다. 6거래일 만에 30%. 지금 장에 6거래일 만에 30%가 올라왔다고. 뭐 제약바이오 투권 들면 상한가 가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주성 엔지니어링 시가총액 이제 1조 넘는 종목이 왜 올랐어요? 실적 예상치가 영업이익이 820조 정도 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1026조 나왔어요. 그러면 200조가 넘게 증가했죠. 그럼 800억 대비 200조면 25%.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장에서 통상 예상 실적 대비 20% 이상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25%야. 그게 어닝 서프라이즈급. 아무렇게나 뭐 10% 올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급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시세한 거야. 24, 25, 26, 27, 28.
근데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윤정도와 함께였다면 12월 왜 11월 23일부터 매집이 들었습니까? 12월 13일부터 매집이 들었으니까 12월, 1월, 2월 특히 2월 달에 저 보세요. 16일, 21일, 22일, 24일, 25일, 28일, 3월 2일 내일이 거의 하루도 안 빼지고 계속 장악형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도 신뢰도가 없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신뢰도가 없으니까. 윤정도한테 과금을 해서 속된 표현으로 과금해서 유료 회원이야. 매수! 그럼 매수야. 돈 내고 왜 들어왔겠어요? 매수하려고 들어왔겠지. 매매하려고. 차익 실현 그럼 차익 실현. 손절 그럼 손절. 그러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오늘 신고가 또 나왔어. 거래 수반하면서. 예? 지금 방 안에 계시는 250명 이상의 분들이 그냥 가입하신 게 아니에요. 뭐 현혹돼서 가입했어? 아니야. 지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상당한 거예요. 이게 저걸 땡겨서 보여드릴까요? 땡겨서 보여드려야 뭔가 또 아 그렇구나. 다 오른 거 보시는 거하고 이 당시 기준에 이렇게 땡겨져 있는 요 기준에 요 기준 대비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무지하게 올라온 겁니다. 이게 우리는 얘를 11월부터 보고 있던 거예요. 이번 장에 잘 버티고 있어서 잘 유지를 하고 갖고 온 겁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여러분들이 오늘 LG노텍 문자 어떻게 나왔어요? 우리 직원분들 요 LG노텍 무료방에 문자를 넣어줬나 모르겠는데 안 넣어주셨네. 응?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릴게. LG노텍 여기 있나? 아까 올려드렸는데 LG노텍 한번 있나 볼게요. 무료 문자가 아니라 문자 매매 사인이. 결론적으로 문자 사인이 나가고 그 문자 사인 나간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렇네. 우리 이 부분을 LG노텍 같은 경우에 얼마? 32만 원 전후에서 최근에 계속 들여다보던 가격입니다. 여러분들 선배분들은 여기 나오나요? 문나님께서 LG노텍 같은 경우에 여기 없구나. 저 위에 여기 있네. 30만 원 이탈될 때 지난해 12월에 30만 원 이탈될 때 편입할 수 있나요? 오케이 편입할 수 있습니다. 수익 종목 20%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채우시고 40만 원 근처 올라왔을 때 전량 차익 실현하셔서 제너시스 G80 뽑으셨대요. 문나님은 요 방 안에 자주 계신 분들은 아시죠? 어떤 분인지. 지난해 5월 23일 날 1년을 가입하셨어요. 자산 규모 3억 그리고 1년 가입하셔가지고 9월 달에 후기를 올려주셨는데 3개월 만에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 4개월 만에 계좌 수익 70% 극대형주로 그렇게 해서 수익 보시고 지금까지도 방 안에서 1년을 끊으셨으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문자 사인이 32만 원 아니야 늦었더라도 33만 원에 거래대금 수반되고 흐름이 강화되고 있으니 33만 원에 매수 그리고 얼마? 33만 7,500원 6,500원 매수 추가 편입 2% 등락 범위에서 그러고 나서 얼마? 쭉쭉쭉쭉쭉쭉 2월 23일에도 33만 원 그리고 32만 원 전후에서 이번에 새빼릉의 기준에 또 매직 시그널의 기준에 거래가 터진 기준에 망치형의 기준에 크로스의 기준에 이런 부분을 함께 있어야 편입의 기준을 잡고 10월 대비해서 125% 올랐어요. 120% 올랐어요. 고점에서 조정이 좀 과했어요. 시장의 영향력이 좀 있었겠죠. 돌립니다. 수익. 어제 야간에도 3일날 공략주 해가지고 HMM, 두산중공업, 주성엔지니어링 쭉 밀다가 돌려놨죠 다.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셔야 돼. 무료로 저렇게 올려드려서 저러한 변동성 수익들을 내셨는데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거 보세요. 지금 주성엔지니어링의 평균 단가 또 HMM의 평균 단가 또 주성엔지니어링의 실질 수익률 이번 계좌들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단 하나 아쉬웠던 거는 아쉽지만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성엔지니어링 비중 꽉 채울 수 있나요? 라고 2월달 강연에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그건 아닙니다. 이제 막 시가총액 1조짜리 종목이라 20% 매집했지만 그것이 SM 같은 케이스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중을 너무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비중대로 가시죠. 최대 20%는 가급적 넘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고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 그래도 비중 조절에 대해서는 후회하진 않습니다. 아쉽긴 하죠. 아깝긴 하죠. 더 샀으면 더 큰 수익인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수익률 대회 7,681% 이런 수익률 대회 우승 상장 결론적으로 이제 이 흐름들을 이런 기준점에 저 어마어마한 내용들을 PDF 파일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전화하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아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돼요.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이렇게 그 홈페이지 밑에도 있고 그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불기둥 마스터님 지금 할인 이벤트 하니까 또 윤정두 이벤트 하니까 이벤트 또 끝나고 나면 윤정두는 또 가격 올려버리죠. 왜? 수익이 이렇게 나는데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긍정적인데 우리에겐 상당한 기회가 있는데 고점에서 편입 비중 잡히셔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시장 상황 감안한다면 엄청난 기회인데 어마어마한 계좌 손실률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깨져서 이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수익을 내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멘토 잘 만나셔서 이런 주도주에서의 수익 잡아내시고 이런 주도주에서 그리고 지금 뭐 선착순 9명인가 8명 남았어요. 잡아내시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종목군들 보시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에이 이건 아니야 윤정두가 미래생명자원 대박 나셨죠 이런 거짓말쟁이 되는 거고 저거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에서 하실 수 있는 거고 신풍제약은 어때요? 이게 지금 그 불기둥 마스터님이 9시 12분에 올려주신 31,000원일 때 그러고 나서 이날 6.71%에서 얼마까지 갑니까? 27%까지 올라옵니다. 그죠? 15%일 때 또 올려주죠. 특이한 케이스는 15%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동영상 교육 강의 올려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3월 2일 날 37,000원 6%에 또 올려드려. 그러고 나서 얼마 가요? 41,800원. 이날 20% 올랐거든.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이틀 만에 다 잡아내는데 신풍제약도 시가총액 1조 이상이죠. 일단은 낙폭 과대주라고 보시면 안 돼요. 아직도 거품이 껴있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일시적인 강세가 뜬다면 그 기준에서의 매매. 그러고 나서 거래가 급격히 둔화된다? 안 봅니다. 근데 다시 거래가 수반될 수 있는 위치인데 뭐 단일가 지정 예고라든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부분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변동성 부분에서 거래가 둔화되면 빠져나오고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한 발짝 뒤에서 본다. 뭐 개별 매매 하시는 건 뭐 어쩔 수 없지만 결론적으로 이렇게 넥슨GT라든가 넷게임즈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의 경우도 스타박사 선생님의 이런 수익 범위들 주력주를 편입하고 나니까 나머지가 매매가 원활해집니다. 주력주에서 수익 기준 잡아내고 대처를 하자는 거예요. 12월 17일 또 이거 언제예요? 1월 3일 전부 전략 잡아드렸죠. 그리고 나서요. 그럼 실질적인 이런 현대바이오의 31,900원 34,350원 그럼 얼마 평균 얼마예요? 33,000원 수준. 오늘 그 종가가 얼마예요? 36,000원대인가요? 이 흐름들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다 가져가셔야죠. 어떻게? 무료 방송에서도 올려드리고 내일 전략 종목으로도 오픈해 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33,000원 평균 단가에 36,500원 오늘 2% 들어가신 분들 오늘 기준에 5% 수익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실질 수익을 내시라는 거예요. 무료 방송에서 올려드렸지만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지 마시고 문자 사인 받으시고 2월 14일에요. 차익 실현했죠. 39,000원에 38,000원에 6.76 현대바이오
어제하고 그저께 뭐 그 신풍제하고 똑같아. 6%대 들여다보고 19% 올라가고 고점 더 위에서 찍히고 전량 차익 실현. 그러고 나서 한 발짝 뒤에 물러서 있다가 3일날 1시 53분에 라이브 방송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라이브 방송에서는 시초가 돌리는 시점 32,600원부터도 들여다보고 편입의 기준 설정할 수 있는 범위가 되죠. 33,000원. 그래서 라이브 방송 쪽을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방에 계신 분들도 가급적이면 이제 변동성 매매 특히 라이브 방송 쪽으로 오시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노란톡 후기들 다 보시고 자산 여력이 조금 되시는 분들은 예?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교육보다는 수익이잖아요. 자산 여력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하세요. 새벽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새벽에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수익이 목적인 거지. 새벽이라고 미안한 게 어딨어. 무조건적으로 수익 목적. 그렇게 해서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합류를 하셔서 수익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요거 이제 마무리되면은 가격 인상 고려할 거예요.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종목분들 자꾸 이제 질문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간단해요. 여러분들 종목을 차트를 띄워놓고 거래량 보세요.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20위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 변동성 매매하고 싶다. 전량 매도.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에서 종목을 찾아 나가면 됩니다. 2월 15일에 27,700원, 26,800원, 25,800원인데 실질적으로는 25,000원대 라이브 방송에서는 이제 25,000원대 혹은 26,000원 전후 편입. 그리고 이제 17일 날 추가 편입, 신규 편입. 이때 가입할 걸. 그 다음 날은 또 27,000원대 가입할 걸. 왜 이게 32,200원 찍으니까. 이때라도 가입할 걸. 이때라도 가입할 걸. 이때라도 가입할 걸.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래서 26,000원대 지금 다 계시죠, 이렇게. 27,000원, 26,000원대 초반, 27,000원, 26,000원이신 추수꾼 선생님, 또 27,074원 이렇게 해서 32,200원 찍었다고. 거기에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전체 매도 사인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일부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셨을 수도 있고 공식적으로는 가지고 가면서 전략을 꾸려나갑니다. 오늘 31,000원대예요. 지금 이 장에. 그간에 또 흔들리고 했지만 지금 이 장에. 근데 거래가 일정 범위 수반됐기 때문에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내일 기준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주봉상의 흐름, 일봉상의 흐름, 꼬리 달릴 때 흐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리고 소름 돋지 않아요? 뭐가? 여기서 지금 교육해드릴 때 이렇게 동그라미를 잡아드렸잖아요. 이렇게 될 거다. 거래가 수반돼 있으니 매집이 5천억 이상 돼 있고 6천억 수준이고 4%의 매집 결코 적지 않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저런 내용을 언제 21일 날 이미 여러분들께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35,000원 4만 원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때 돼서 소문나서 그때 돼서 움직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요. 거기서부터는 수익 본격화의 기준이 잡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HMM도 꼭 들여다보셔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의 흐름들은 HMM뿐만 아니라 주성엔지니어링, 심텍, 뭐 주력주 LG화학 전부 다 들여다보셔야 돼요. 조금 전에도 올려드렸지만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잖아요. 현대바이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중에 녹화 방송 보셔야 되잖아. 장중에. 이런 날 15일 날 저런 날 박스 쳐드리는 저런 날 편입 기준 잡고 그러고 나서 본격. 저게 25,000원이에요. 25,250원, 25,250원, 26,000원, 27,000원, 28,000원, 29,000원, 3만원, 31,000원, 32,200원까지. 상승 형태 확인량의 거래량 터졌습니다. 본격 시세가 나올 위치입니다. 매집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매집을 하면 이렇게 2,200만 주, 4억 5,800만 주짜리가 2,200만 주 들어왔습니다. 끝내줍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HMM의 추가적인 수익을 잡아갈 거냐 아니면 나는 또 이상한 쪽에서 맴돌고 있다가 계좌 붕괴돼서 엉엉엉 울 거냐 그 기준만 잘 선택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그 종목군들 이렇게 동 선생님처럼 수익도 내시고 압박님처럼 수익도 좀 내시고 압박님도 이제 만기가 2023년인가요? 만기 2024년이신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지금. 이번에 이벤트 할 때 다 연장들 하셔가지고 뭐 2년씩 막 이렇게 연장이 되니까 그 남들은 1년, 2년씩 다 이렇게 들어오셔서 함께 가시는데 차분하게 고민하시고 대처하십시오. 예쁜 공디님 뭐 이렇게 후기 같은 경우도 3억 들어와서 1억 9천 수익 났는데 이틀 만에 또 2천만 원 추가 수익 나서 4개월 만에 70%의 계좌 수익. 전부 이런 극대형주에서 함께 가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이렇게 오셔서 저 전화번호로 지금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모니터링 하시는 직원분 계시면은 저기 왜 VIP 번호가 안 바뀌어 있어? VIP 전화번호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VIP 전화번호는 이렇게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일 상한가 종목 하나씩 잡으셔야죠. 능동적이셔야죠. 지금 전화하세요. 뭐가 무서워요? 지금 전화하셔서 내 계좌 좀 뻘겋게 만든다 이 생각을 가지셔야죠. 70110 한번 갑시다. 701109 얼른 701109